네, 요즘 해외 직구도 많이 하고 리셀하는 경우, 그러니까 되파는 경우도 참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좀 잘못됐는지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정민 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해외 구단의 유니폼을 이제 꽤 많이 해외 직구를 했네요. 최재형 변호사님. 사실 사례 내용을 보면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많이 샀냐 이것보다 이제 목적이 좀 뭐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제 판매 목적으로 이제 상업용 수입이었다면 여기 이제 우리 이제 관세 법령상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특히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인 사용 목적은 면세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혜택은 철저히 본인이 쓰는 물건에만 한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종류를 반복적으로 대량으로 들여오고 이 사례처럼 온라인에 또 판매 글을 올리고 되팔고 이런 정황이 확인이 되면 자가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정식 수입 신고를 했었어야만 합니다. 이를 피해서 계속 개인 사용으로 신고를 하고 허위 신고를 통해서 밀수입이나 이런 관세 불이익 문제가 되면 이게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게 단순히 공동구매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했는데도 밀수에 해당을 하나요? 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동 구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판매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 물건을 나눈 것이라면 네. 그건 공동 구매가 아니라 상업적 수익을 쪼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빌려가지고 여러 건으로 분산 통관을 했다면 이는 이제 세관에서 보통 이제 명의 차용 수입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관세법에는 이런 경우에는 거짓 신고에 의한 밀수죄로 이제 처벌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공동구매를 가장해서 반복 수입한 사건에서 형사상 유죄 선고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구매처럼 보이더라도 이 사례처럼 나눠 팔기 위한 영리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밀수입 행위로 평가가 됩니다. 야, 이게 구매 형태로 봐서는 공동 구매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네. 이걸 영리 목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모호한 지점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죠? 네, 이제 보통 영리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본인이 쓰려고 한 게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관이나 법원에서는 단순히 내가 쓸 거였습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구입 횟수, 수량, 거래 금액 또는 이제 판매했던 정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계속 수입을 하거나 또 온라인에도 판매 글을 또 올렸다거나 입금이나 송금했던 내역이 좀 반복이 된다 이러면 영리 목적이 있다고 이제 간접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하급심 판결에서도 이제 피고인이 내가 쓰려고 산 겁니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다수인한테 이제 판매했던 정황이 밝혀져가지고 상업적 수입으로 이제 판단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복성과 대가성 그리고 이제 금전 거래 이렇게 확인이 되면 영리 목적으로 보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럼 해외 직구를 통해서 밀수를 했다 그러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직구라 하더라도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허위로 이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관세법 제 270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서 밀수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 포탈 세액의 5배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고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가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정형은 이제 기준이 되겠지만 실제 처벌은 행위의 규모라든지 반복성 여부, 초범인지 여부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거고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약식 명령이나 이렇게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네. 상습적이었다든지 조직적이었다든지 또 그리고 명의 차용하는 걸 좀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든지 이러면은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밀수입으로 적발이 되면 말씀하신 그런 형사처벌도 받지만 이게 따로 세금도 부과가 됩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제 밀수입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세금 부과 절차가 따로 진행이 됩니다. 세관은 우선 수입 당시에 납부했어야 할 관세 이런 것들 미납세액이 있다면 과세 부과 처분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세법 제 42조에는 가산세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부가세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국세로 부과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허위 신고로 면세를 이제 받았던 물품이라면 이제 정상 수입 가격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산정해서 뭐 추징도 하게 되고 네. 그 세액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이제 더 물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세금은 이제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서도 면책이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했던 이제 해외 직구 밀수가 평생 재기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야, 참 친구끼리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보면은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지 않습니까? 밀수 금액이 크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하면 또 가중처벌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밀수입이 규모가 커질수록 이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구분해 보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세법이 적용이 되고요. 5억 원 이상부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뭐 줄여서 특경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억 이상의 밀수입이 확인이 되면 특경법 제6조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세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입 물품의 금액이나 금전적 이득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증액되는 건 당연하고요. 네. 세관 입장에서는 이제 요 이후에 사후 심사를 통해 가지고 수입 당시에 뭐 정상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미납했던 세금들을 이제 추징을 하게 될 거고 말씀드린 대로 가산세도 부과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금을 또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은 이제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예금 이런 재산까지 압류도 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는 검찰이 몰수나 추징을 보존하기 위해서 추징 보존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재산을 감유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지금 오정민 씨와 박준우 씨가 지인들의 통관 번호를 이제 빌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예, 이 부분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개인 통관 고유 번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수입 통관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번호를 빌리거나 대신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관세법상 거짓 신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이제 개인 정보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제 처벌을 하게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타인 명의로 물품을 들여와서 팔게 되면 허위 신고와 밀수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니 명의 차용 자체만으로도 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사람에게 통관 번호를 빌려준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문제가 될까요? 처벌받습니까? 사실 이제 빌려준 사람의 경우에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제 통관 번호만 빌려줬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서 허위 신고나 밀수입이 이제 가능해졌다면 관세법상 이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통관 번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또 그에 대해서 이제 금전적인 대가도 또 오갔다 하면은 이제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 2022년에 부산에서 이제 친구의 통관 번호를 이용해서 물품을 들여오는 반복적으로 들여오는 밀수 사건에서 그 번호를 제공했던 이제 친구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냥 친구가 부탁해서 빌려줬다 뭐 이런 식의 아니란 생각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병행 수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병행 수입이랑 해외 직구, 밀수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병행 수입을 이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는 합법적인 상업용 수입입니다. 네. 이제 정식 수입업자 외에도 다른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정품을 정식 통관 절차를 통해 가지고 들여와서 판매하는 걸 말하는데 네. 그러니까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뭐 이런 거 다 내고 했다면 이제 제조사나 총판의 허락이 없더라도 병행 수입은 원칙적으로는 합법입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 밀수입이었고 정식 수입 절차를 밟지 않았고 개인 사용이라고 또 허위로 신고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거나 이제 통관을 쪼갠 경우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병행 수입 제품은 정식 수입품과 달리 제조사 이제 보증이라든지 AS가 좀 제한될 수는 있는데 이건 제조사나 판매사의 정책상 그런 것이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법적으로 상품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떠올랐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제조사의 상표권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무장님 또 이제 딱 예리하고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아, 그렇죠. 네. 이번 사례처럼 정식으로 수입한 게 아니라면 상표권 문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정품이라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상표법상 합법적인 유통인지 아닌지는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상표법에는 상표권 소진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상표권자가 한번 자기 상표를 붙여서 시장에 유통시킨 상품이라면 그 상품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원칙인데요. 이게 이제 해외에서 특정 제품을 이제 세금과 이제 통관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 이제 병행 수입이라고 하고 이때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합법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합법적인 병행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표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궁금한데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상품의 동일성이 훼손이 된다거나 상표권 출처가 좀 혼동될 여지가 있다거나 네. 또는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번 사례처럼 불법적인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합법적인 병행 수입도 아니기 때문에 네. 상표권 침해의 여지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제 불법 수입업자가 제품을 팔면서 이제 브랜드 로고나 상표를 광고에 활용해서 마치 정식 유통 제품이나 또 문제 없는 상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출처 혼동 행위로 보고 상표권 위반이나 이제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정민 씨, 박준호 씨의 이런 불법 행위를 또 정식 수입업자인 김여진 씨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여진 씨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피해를 입은 건가요? 네, 정식 수입업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상당한 피해나 이제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경제적으로 보면 정식 수입업자는 수입 단계에서 이제 관세, 부가세, 운송비,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 모두 부담하고 이제 그만큼의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불법 리셀러가 이제 세금을 이제 내지 않고 훨씬 싼 값에 같은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시장 가격 자체가 이제 좀 무너질 수 있고 그 매출이 급감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인데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이제 의문을 갖게 되고 네. 결국 정식 유통망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불법 리셀 행위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감소하거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그 불법 리셀러에게는 이제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이제 공정한 질서 거래 위반 행위를 이제 부정 경쟁 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도 이제 판매 금지 청구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두 사람에게 따끔한 충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정민, 박준호 씨 이제 법을 잘 모르고 실수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두 분께서 하셨던 것은 관세법 위반 행위로 보입니다. 해외 직구는 소비자의 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 정식 수입업자의 신고로 인해서 형사상 그리고 민사상 대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억울하게 두 분이 수입한 금액이 좀 과대평가될 수는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